자, 이번 시간부터는 자동 변속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변속이 되는데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근래 모든 자동차들이 거의 다 자동 변속기죠. 그래서 운전자가 굉장히 편합니다. 뒤에다 놓으면 그냥 뭐 가고, 저속에서부터 고속까지 가고, N에다 놓으면 중립이고, R에다 놓으면 후진 가고 이러는데, 자, 그런 자동 변속기들을 제가 그동안에 쭉 수업을 해오고, 또 자동 변속기를 실제로 정비 공장이라든가 샵을 운영하면서 자동 변속기를 전문으로 저도 해봤습니다. 수년간 해봤는데 가장 멋있는 작품들이 바로 이 작품이지 않을까. 너무 훌륭한 작품인데 그만큼 훌륭하면 훌륭할수록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동 변속기를 수업하실 때 어떤 깊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기본 원리, 그래서 그러는구나. 자동 변속기가 이 정도에서 움직이는 거구나. 그래서 그런 개략적인 것만 여러분들이 좀 알시고 나머지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어떤 테크니컬한 어떤 그런 기술적인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다음 현장에 나가셔서 그때 조금 더 연구하시고 공부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자동 변속기 오토매틱 트랜스미션 지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개요를 보면 우리 앞전에 배웠던 거 있었죠. 이체 클러치에서 토크 컨버터라는 거. 이것이 가장 첫 번째부터 시작합니다. 클러치죠. 동력을 전해주고 끊어주고 하는 그 클러치인 토크 컨버터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유성기어 유닛이 있습니다. 엔진의 여유 출력을 이용한다 그랬는데 뭐 썬기어, 유성기어 캐리어, 링기어 이래가지고 동력을 직결로 매주기도 하고 후진도 시키고 감속도 하고 증속도 해주고 하는 아주 멋진 작품이 바로 이 유성기어 유닛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압 제어 장치는 뭐냐면 바로 이 오일을 우리가 레버를 D든 R이든 P든 이렇게 움직일 때에 오일의 흐름 방향을 어느 부분으로 보내서 클러치에 오일을 보낼 것인가 하는 그 오일을 제어하는 장치를 우리는 유압 제어 장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구성을 보면 토크 컨버터, 유성기어 유닛, 유압 제어 장치, 그 다음에 각 클러치 부분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요소의 제어에 의해서 변속 시기라든가 변속의 조작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 그것은 뭐 엔진 RPM이라든가 속도라든가 온도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받아서 움직이겠죠. 요건 나중에 우리가 전자제어 자동 변속기라는 것이 다음 시간에 배울 텐데 그렇게 각종 입력 요소로부터 신호를 받아서 자동으로 변속을 해주는 겁니다. 개요 정도만 보겠습니다. 토크 컨버터는 연료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토크비를 작게 설정되어 있다. 그 다음에 토크 컨버터 내에 댐퍼 클러치가 설치되어 있다. 이 댐퍼 클러치가 앞전에 배웠죠. 우리 클러치 배울 때 엔진이 고속으로 갈 때에 자동차가 고속으로 주행할 때 엔진의 여유 출력, 그래서 오일의 흐름에 의한 저항으로 인한 손실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댐퍼 클러치라고 하는 기계적인 클러치를 컨버터 내에서 직결로 물어가지고 엔진의 회전수를 그대로 변속기에다가 직결로 연결해주는 장치가 바로 토크 컨버터 내에 있는 댐퍼 클러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장점을 보게 되면 이렇게 자동 변속기는 클러치 및 주행 중 기어의 변속 조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운전이 굉장히 편하죠. 스틱 같으면은 손도 움직여야 되고 클러치도 계속 밟아야 되고 하는데 변속기는 그런 게 없죠. 그냥 쭉 악셀에다만 밟으면서 변속 레버를 뒤에다 놓고서 조향만 제대로 잘하면 됩니다. 운전석에서 발로 악셀에다가 브레이크만 가지고 조절하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출발, 가속 및 감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승차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부드러워요. 엔진과 동력 전달 장치를 유체의 매개체로 연결하기 때문에 진동 및 충격이 흡수된다. 우리가 수동 변속기 같은 경우는 클러치를 조금 빨리 뛴다든가 조금 늦게 뛴다든가 또는 뭐 기어 변속할 때 어떤 그런 진동이나 충격이 오지만 자동 변속기는 그 기어의 단수가 자동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러한 진동이나 충격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내리막길에서 저속으로 주행할 때 엔진의 과부하를 방지한다. 오일 내에서도 그 부분에 어떤 소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부하를 방지할 수가 있어요. 항상 엔진의 출력에 알맞는 변속을 할 수 있다. 엔진의 출력이 낮으면 낮은 대로 저속으로 가고 높으면 높은 대로 고속으로 변화하고 자동으로 움직여준다 하는 얘기입니다. 토크 컨버터 내에 댐퍼 클러치가 설치되기 때문에 연료가 절감된다. 직결로 고속일 때는 소모되는 거 없이 다이렉트로 보내주자 그 얘기입니다. 단점이 있습니다. 수동 변속기에 비해서 연료의 소비량이 약 10% 정도가 더 많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오일에 전달하는 유량의 그 압력으로 인해서 동력을 전달하다 보니까 직결로 매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일 자체 내에서 소비하는 그런 양들이 있어요. 그래서 약 10% 정도의 연료 소비가 수동 변속기보다는 자동 변속기가 조금 더 많다. 그 다음에 구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굉장히 복잡하고 거기에 따라서 가격도 비싸다. 자동차를 밀어나 끌어서 시동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스틱 자동차, 수동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클러치가 기계식이죠. 그러니까 기어를 뭐 1단이든 2단이든 놓고서 뒤에서 밀면은
바퀴의 회전 동력이 그대로 변속기를 타고 클러치가 붙어 있기 때문에 엔진을 돌려줄 수가 있는데, 이 자동 변속기는 클러치가 유체 클러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세게 돌아가야 이 오일이 갖다 들어가는데, 이 밀어서 가는 그 오일의 흐름 가지고는 엔진을 돌려줄 수가 전혀 없어요. 따라서 절대로 밀어서는 시동이 안 된다. 그거 알고 계십니다. 역으로 들어가는 걸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변속기의 내부 구조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 간편하게 그린 건데, 여기 기관이 있고 토크 컨버터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동력이 오고, 여기 밑에 있는 그 오일 펌프에서 모든 오일을 다 공급합니다. 그래서 각각 뭐 프론트 클러치, 리어 클러치, 뭐 펄스 제너레 있고, 엔드 클러치 있고, 그거 다 있는데, 이렇게 밸브 장치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TCU, 변속기의 컴퓨터적인 TCU에서 모든 신호를 받아서 여기에서 각 밸브라든가 솔enoid를 작동시켜서 오일의 흐름 방향을 바꿔줘서 적당한 속도로 만들어주는 장치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D1석부터 후진까지 그 오일의 흐름을 보는데, 이렇게 봐가지고는 여러분들 모르십니다. 그냥 저렇게 변속 레버가 움직임에 따라서 오일의 흐름이 바뀌어서 각 클러치들이 작동돼서 움직이고 동력이 전달되는구나. 요 정도 선까지만 지금 알고 넘어가시자고요. 자, 첫 번째로 구성을 보면은 토크 컨버터. 계속 나오는 얘기죠. 오일의 원심력을 이용해서 엔진의 회전력을 약 2 내지 4배로 증대시켜서 변속기에 전달하거나 또는 차단하는 클러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토크 컨버터입니다. 그다음에 유선기어 장치는 선기어, 유선기어, 링기어, 유선기어, 캐리어로 구성되어 있어 유압에 의해서 증속, 감속, 역전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유압 제어 장치는 말씀드렸듯이 유압에서 유선기어 장치의 링기어, 선기어, 유선기어, 캐리어를 어떻게 뭘 멈추게 하고 뭘 돌려주게 하고 하는 그런 장치예요. 그렇게 클러치 브레이크 밴드를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유압 제어 장치입니다. 일명 우리가 그 밸브 바디라고 하죠. 우리 밸브 바디가 변속기에서 오일팬을 딱 뜯고 나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바로 밸브 바디입니다. 그 밸브 바디의 회로가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그 장치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선기어 장치를 보게 되면 클러치는 공부하셨으니까 우리가 넘어가고, 유선기어 보면은 선기어, 유선기어, 캐리어, 링기어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는데, 그림에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제일 가운데 있는 게 중앙이다 해서 선기어고, 여기에 각각의 유선기어가 있는데 이 유선기어를 잡아주는 틀 자체가 바로 캐리어라고 하고요. 이 바깥에 있는 둥그런 거, 이게 바로 링기어입니다. 그래서 선기어를 고정하고 캐리어를 돌렸을 때 유선기어가 돌면서 링기어가 돌고 감속이 되고, 또 여기를 놔두고 링기어를 강제적으로 돌리게 되면 또 선기어가 어떻게 돌고, 이렇게 서로 상반되는 어떤 그런 회전 속도가 있어요. 그 속도에 따라서 힘도 증가되고 감속되고 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생긴 것이 바로 유선기어 장치다. 요거 알고 계시고요. 자동 변속기에서 오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제가 현장에서 많이 겪어봤던 이야기인데, 이 오일이 적정하게 온도가 돼야 되고, 그게 너무 온도가 올라가면은 안 되죠. 그래서 미션 오일 쿨러라는 것이 엔진의 라지에다에 같이 돼 있어요. 물론 옛날에는 별도로 돼 있었는데, 근래에는 모든 자동 변속기에 있는 자동차의 라지에다들은 냉각수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편에 이 자동 미션 오일 쿨러가 또 한 번 있어요. 그래서 이 오일도 식혀줘야 돼요. 열이 발생하니까, 마찰로 인해서. 그런데 이 오일이 어디가 막혔거나 해가지고 쿨링을 잘 못해준다. 그러면 온도가 막 올라갈 거 아니에요. 온도가 올라가면 각 디스크들이 막 타요. 타는데 정말로 놀라운 것은 디스크도 타지만 가장 먼저 망가지고 가장 크게 소손되는 거, 가장 많은 게 어딘지 아세요? 바로 이 유선기어 장치입니다. 이 이빨들이요, 여러분들이 사실 실제적으로 물건을 보면 믿지 않으실 거예요. 그 온도 때문에 이 이빨들이 다 뭉그러져가지고 다 날아가고 없어요. 그러니까 동력이 전달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캐리어 미션에서 자동 변속기에서 유온의 온도가 올라가가지고 만약에 트러블이 난 자동 변속기다, 이거 캐리어 무조건 나갔어요. 한번 보세요. 이거 다 갈아야 돼요. 그래서 디스크도 갈아야 되지만 아주 심할 경우 이게 나가요. 그래서 자동 변속기에서는 이 미션의 오일의 온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션을 교환하거나 미션을 정비할 때는 반드시 엔진의 라지에다도 교환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죠? 제가 말씀드렸죠? 미션 오일 쿨러가 라지에다 같이 있어요. 근데 일반인들 잘 모르잖아. 아니, 변속기를 갈았는데 왜 냉각 장치에 라디에를 갈아요? 이렇게 엉뚱한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건 다 이유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거 알고 계시고요. 그만큼 엔진의 오일의 온도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3D로 한번 돌아가는 거 보는데 돌려봐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그냥 여기만 멈추겠습니다. 그래서 전진선 기어, 후진선 기어 있고, 조금 더 세분화하면은 그다음에 링기어, 캐리어, 그다음에 롱 피니언이 있고, 작은 게 피니언이 2개씩 있죠. 그다음에 쇼트 피니언이 있고,
바깥에 링기어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또 기회 되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유성기어 장치는 구성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걸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밸브 바디입니다. 유압 제어 장치인데 컨버터에서부터 각 클러치들, 프론트 클러치, 리어 클러치, 로 리버스 브레이크, 엔더 클러치, 킥다운 서버, 여기에 오일을 어떻게 전달해 주느냐에 따라서 유성기어 장치의 동력이 어떻게 와서 최고의 출력축이 어떻게 돌아가는가가 변하는 건데, 그 오일 회로가 이렇게 복잡합니다. 이렇게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가 변속기 레버에서 움직이는 밸브 있죠. 그 밸브는 바로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에 있다고. 여기 매뉴얼 밸브라고 해가지고 요 밸브인데, 아무튼 이 유압 회로가 이렇게 상당히 복잡하다는 거 여러분들 조금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단순 유성기어 장치에서 이 썬기어, 유성기어, 캐리어, 링기어 3요소 중에 2개 요소를 고정하면 동력 전달은 직결이 되고, 리어 유성기어 캐리어의 반시계 방향 회전을 고정하는 것은 원웨이 클러치, 즉 일방향 클러치 프리휠이다. 이것도 참고만 해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성기어가 어떻게 움직이냐면은 썬기어를 딱 고정시켜 놓고 유성 캐리어를 회전시키면 출력인 링기어는 증속이 됩니다. 그 다음에 썬기어를 고정하고 링기어를 회전시키면 출력인 유성기어 캐리어는 감속이 되고, 이렇게 썬기어, 유성기어, 링기어, 이걸 어디를 고정하고 어디를 돌리냐에 따라서 출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한 번 더 볼까요? 유성기어 캐리어를 고정하고 썬기어를 회전시키면 출력인 링기어는 역전이 된다. 물론 외우시면 좋겠지만 여러분들 이해가 안 가실 때 무조건 외우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유성기어 캐리어, 그 다음에 그 썬기어 뭐 이런 것들이 장치가 바로 이런 기능들을 갖고 있구나 정도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제어요소 중에서 우리가 각 클러치들이 있어요. 클러치들이 얇아요. 폭이 한 1cm, 그 다음에 지름이 한 요 정도 됩니다. 요 정도 되는 그 클러치 어셈블리들이 있는데, 디스크 플레이트에서 보통 3장에서 4장이 한 세트로 돼가지고 하나의 어셈블리, 클러치를 만들어요. 그것이 바로 엔드 클러치, 프론트 클러치, 리어 클러치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엔드 클러치는 3속 자동 변속기에서, 즉 고속에 해당하는 거죠. 3속 및 오버드라이브. 이 오버드라이브는 엔진의 여유 출력이라고 해가지고 엔진에서 나오는 속도가 조금 더 힘이 남아돌 때, 그때 고속에서만 작동되는 걸 가지고 우리는 오버드라이브라고 그래요. 그래서 3속 및 오버드라이브 주행 시에 구동력을 유성기어 캐리어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엔드 클러치입니다. 프론트 클러치는 3속 및 후진 시에 구동력을 후진 썬기어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게 프론트 클러치 역할이고, 그 다음에 리어 클러치는 1속에서 3속 시 구동력을 전진 썬기어에 전달한다. 그러니까 스타트할 때 제일 먼저 작동하는 클러치가 뭐야? 바로 리어 클러치입니다. 1단에서 3단까지. 그러다가 3단 정도 딱 가가지고 그 다음부터 4단 넘어갈 때는 어떤 클러치가 움직여? 엔드 클러치가 움직이겠죠. 그리고 프론트 클러치, 요런 것들. 그 다음에 후진 시에는 이제 프론트 클러치가 움직이는 거고. 그래서 각 클러치 어셈블리들이 1단에서부터 4단 이렇게 고속까지 맡고 있는 영역이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다판식 저속 및 후진 브레이크, LNG의 1속 및 후진식 유성기어 캐리어를 고정한다. 이게 바로 리버스 서포트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중간에 있어 리버스 브레이크,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킥다운 서버 브레이크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도 바깥에 있어요. 바깥에서 보여요. 다이어프램식으로 이렇게 뚝 눌러져 갖고 돌아가는 드럼을 밴드, 꼭 우리가 그 자동차 후륜 자동차에서 드럼 라인인식의 밴드처럼 이 마찰 계수를 가진 밴드가 드럼을 꽉 잡아줘요. 서버가 딱 움직이면 그걸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킥다운 브레이크야. 이거는 2속 및 오버드라이브 주행 시에 킥다운 브레이크 드럼을 고정해서 유성기어 장치의 썬기어를 고정하는 역할을 하는 거야. 각 기어 단수마다 자기들의 역할들이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원웨이 클러치는 한쪽 방향으로 도는 것을 우리는 원웨이 클러치라고 하는데, D레인지 또는 2속 레인지의 1속 주행 시에 유성기어 캐리어의 역방향의 회전력을 차단한다. 그래서 대충 그 클러치 어셈블리들하고 각 부품들의 역할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프론트 클러치 단면을 본 거예요. 단면을 보면 이렇게 디스크 플레이트 이렇게 지금은 두 장씩 들어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피스톤입니다. 이 피스톤에 또 링도 있어요. 유압 장치에서, 그러니까 밸브 바디에서 오일이 만약에 일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오일이 증가하니까 이게 쭉 나가는 거야. 피스톤 나가서 이 플레이트하고 디스크하고 맞부닥치게 마찰을 딱 물어버리는 거예요. 물어버리면서 여기에 있는 스프라인은 어쨌든 이걸 돌려주는 거죠. 물려야 돌아가는 거야. 이렇게 다 도구 클러치로 생겨서 이렇게 클러치로 생겨가지고
여기에 축이 있어서 물어주는 것이 바로 프론트 클러치다. 각 클러치의 내부는 이와 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피스톤에 고무 이 오링이 있는데 이 오링이 또 소선이 되게 되면 유압이 세겠죠. 그러면 안 나가는 거야. 압력도 떨어지고 동력이 자꾸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각 클러치의 오링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 자, 리어 클러치는 또 이렇게 생겼습니다. 리어 클러치도 오일이 들어와서 피스톤을 밀어서 디스크하고 플레이트하고 처음에는 겉돌다가 저렇게 피스톤이 앞에 나오면서 꽉 물어주는 거야. 물려가지고 그 동력을 전달해주는 그 장치가 바로 리어 클러치입니다. 여러 장 들어가 있죠. 분해하다 보면 말이죠. 이게 자동 변속기에서 점검하는 방법 중에 이렇게 냄새를 맡아보는 방법이 있는데 슬립이라든가 오일의 온도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색깔로 보면 까매져. 그런데 다른 얘기는 이 디스크가 처음엔 갈색인데 이게 타다 보면 분해 보면 새까맣게 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그런 거 아시죠? 플라스틱 타는 냄새 아시죠? 그 플라스틱 타는 냄새가 오일을 딱 맡아보면 날 때가 있어. 그런 변속기들 분해 보면 반드시 여기에 있는 디스크들이 새까맣게 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타거나 하게 되면 그만큼 마찰 계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분해했을 때 새 걸로 교환을 해줘서 조립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게 마지막에는 엔드 클러치, 변속기 맨 끝부분에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에 피스톤이 있고 오일이 들어왔을 때 디스크와 플레이트를 갖다가 서로 이렇게 압착시켜서 동력을 이렇게 스플라인에 연결해서 축을 돌려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 다음 킥다운 밴드는 이게 바로 밴드입니다. 이렇게 밴드식으로 생겨가지고 오일이 들어왔을 때 다이어프램식의 피스톤이 쭉 나가서 얘를 지름을 좁혀주는 거야. 좁혀가지고 이 들어가는 드럼을 갖다가 꽉 잡아주는 역할. 오버드라이브 장치의 동력을 어떻게 변화시켜주느냐에 따른 그런 부품 중에 하나입니다. 킥다운 브레이크. 그 다음에 리버스 브레이크, 센터 서포트라고 하는데 이렇게 서포트에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피스톤과 디스크 플레이트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작동하는 것들은 거의 같은데 그 각 시스템들의 역할 다시 한번 앞전에서 배웠던 걸 상기하면서 아 작동은 저렇게 되는 거구나 이러고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유압 제어 밸브 각 이제 이 밸브 바디인데 이 레귤레이터 밸브라는 게 있습니다. 오일 펌프에서 발생된 물론 엔진이 돌면 펌프가 돌겠죠. 오일 펌프가 변속기 내에 있는 오일 펌프가 돌아서 그 오일의 압력을 가지고 컨버터도 공급하고 각 변속기의 클러치 쪽에 다 오일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 발생된 유압을 스프링 장력에 대항하는 라인 압력으로 조절한다. 그래서 이 라인 압력도 규정이 있어요.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낮아도 안 돼요. 낮으면 슬립이 일어날 것이고 높으면 충격이 가해지면서 변속할 때마다 쿵쿵 쳐요. 네, 그런 내용들. 라인 압력은 스로틀 밸브에 전개시켜서 엔진의 회전 속도를 2500rpm으로 했을 때 사가속 변속기는 약 8.6에서 9.6 kg 파스칼 퍼 센티스퀘어 정도다. 이건 규정인데 뭐 암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 이 정도만 나온다. 그거만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가마 밸브라고 하는 이 리듀싱 밸브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라인 압력을 근원으로 해서 항상 라인 압력보다 낮은 압력으로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높고 낮음을 서로 조절한다는 얘기예요. 매뉴얼 밸브가 바로 우리가 운전석에서 시프트 레버를 움직일 때 그때 인위적으로 움직여주는 밸브가 바로 매뉴얼 밸브입니다. P, 그 다음에 R, N, D, E, LNG 이렇게 바꿔주는 거 있죠? 왜? 그 오일의 흐름을 바꿔주는 장치가 바로 매뉴얼 밸브다. 이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리프트 컨트롤 밸브가 있습니다. 시프트 컨트롤 밸브. 이 라인 압력을 각 변속단에 맞는 위치로 이동시켜서 유압을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매뉴얼 밸브에서 받은 오일을 시프트 컨트롤 밸브에서 받아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공급을 할 거냐 결정짓는 겁니다. 압력 조절 밸브. 변속 시에 충격의 발생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약간 딜레이를 주고 조금 주고 늦게 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변속기를 딱 들어보면 밸브 바디에 각종 솔레노이드 밸브들이 쭉 있어요. 그 솔레노이드 밸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밸브들을 점검하는 잭들이 있고 한 가지 예로 이니비터 스위치에서 나가는 선도 있지만 자동 변속기에서는 이렇게 펄스 제네다 A라든가 B라든가 또는 이렇게 시프트 컨트롤 밸브라든가 이런 것들이 밸브 바디에서 제어하는 각 솔레노이드 밸브의 커넥터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변속기가 고장이 나가 차가 안 나가. 안 나갈 때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차가 안 나가가지고 레카를 불러. 그 레카를 끄집어서 가면은 레카 비용이 들잖아. 그러나 엔지니어들은요, 진짜 엔지니어가 만약에 갔다. 그러면 레카비를 좀 줄이려면은 이 차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물론 오너분들도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는데 어딘지 잘 모르니까 한 번쯤은 봐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동 변속기에 각 솔레노이드 밸브에 커넥터가 있어요. 이 커넥터를 딱 분리시키면은 이 TCU는
페일세이프 기능이 있어가지고 각 솔레노이드 밸브에 오일을 공급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동을 딱 걸잖아요. 그러면 3속으로 직결이 되버립니다. 3속으로 딱 물려버려요. 그래갖고 우리가 기어를 3단에 놓고 출발하게 되기 힘들죠. 자동 변속기도 마찬가지예요. 1속부터 시작해서 나가야 탄력을 받아서 기어 변속을 하고 나가는 건데 이게 3속이 결속이 되다 보니까 자동 변속기에서 만약 고장난 차를 끌고 가야 되겠다. 긴급하게 어디 조금만 더 가면 된다 할 것 같으면 저 잭을 딱 분리해가지고 스타트를 하게 되면 슥 움직여요. 단 3속이기 때문에 천천히 나가야 돼. 탄력 받게끔. 그럼 차가 움직여요. 그 일반인들은 고장 안 났네 하지만 그게 고장이 안 난 게 아니라 페일세이프 기능으로 모든 신호를 다 차단시켜버려서 자동으로 그냥 3단 직결되게 만든 것이 바로 자동 변속기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이 다음에라도 정비하실 때 그건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각 솔레노이드 밸브의 커넥터를 분리하면 자동 3단이 직결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우리가 매뉴얼 밸브, 변속 조절 밸브인데 이와 같이 P, R, N, D, L 이와 같이 움직이고 요 바로 위에 시프트 밸브 있고 뭐 여러 가지 밸브들이 있죠. 그래서 1속과 2속, 3속, 4속일 때에 각 티슈에서 각 솔레노이드 밸브에 신호를 줘가지고 오일의 흐름을 방향을 바꿔서 1속과 2속 그리고 3속, 4속 시에 각각의 클러치 쪽에 리어 클러치, 프론트 클러치, 센터 서포트 그 다음에 뭐 엔드 클러치 이런 데다가 오일을 공급하는 라일의 흐름 방향을 보여준 건데 보셔도 모르겠죠. 그냥 그런 역할을 하는 거구나 라는 거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자동 변속기의 일반적인 사양만 잠깐 살펴보았습니다.